네, 황교안 대표가 단호한 모습을 오늘 아침에 보여주네요. 잠시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결단을 내리네요. 역시 그 황교안 대표가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중요한 때, 위기 때 강하네요. 지금 잠시 전에 비례한국당 비례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국민 열망과 기대의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온 6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어저께 이제 그 5명은 이제 바꾸겠다, 비례 후보 조정하겠다, 이런 잠정 결론을 미래한국당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가 이거 수용하지 않겠다, 다시 바꾸시킨 겁니다. 공개 천명한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요. 그러면서요, 황교안 대표가 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하겠다, 이런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아 승리의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뭐 5명 이렇게 바꾸고 순번 조정하는 거 택도 없어, 싹 다 바꿔,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이게 시간이 없다는 거죠. 바로 잡아서 다시 잡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회의 마친 다음에, 최고위 마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 재창당하는 거냐, 미래한국당, 아니면 뭐 지도부 이거 바꾸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양반 원래 조심스러운 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니다, 이랬대는데, 오늘 비장한 거는 아침에 페이스북에서도 감지가 됐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황교안 대표가 정치는 약속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겼는데, 정치는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다.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정치인을 보면서 약속을 바위처럼 무겁고 들풀처럼 겸손하게 하자고 스스로 다짐한다. 이거 누굴 겨냥했겠어요? 한성교 겨냥한 거죠. 처음에 약속을 했지 않겠습니까? 황교안과 한성교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리 위성당 만들어야 되지 않겠소? 비례정당. 거기에 당신이 좀 가서 잘 맡아서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통합하는데 좀 당신이 잘 추스려 주세요. 한성교 대표.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딴 마음을 먹으니까 이렇게 엄중한 얘기를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이제 요단강 건너갔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미래한국당이 공관위 회의를 열어서 5명 이내 비례 후보 순위 조정이라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었거든. 오늘 이제 확정할 예정이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뒤집어 버린 겁니다. 멈춰! 스탑! 그리고 소리친 겁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지금 오늘 라디오에서도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 완전히 마무리하고 봉합을 다 하고 내일부터 새 출발하는 계획이다. 21번이었던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3번으로 배치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라디오에서. 오늘 이렇게 봉합하면 다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독재야. 아직도 꿈을 못 깨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거 스톱!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거죠. 후보 몇 명 교체하거나 순번 바꾸는 걸로 이건 안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닌 아주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합당의 기존 입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통합당과 위성정당인 이 미래한국당의 공조의 신뢰는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이제는 늦었다, 뭐 이렇게 몇 명 바꾸고 이랬는 데는 안 된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20명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통합당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그런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거 하나 있고, 이건 시간이 근데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한국당 최고위에서 한성교를 불신임하고 다른 대표를 내세워서 빨리 마무리하는 거, 이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도 이런 얘기 했죠, 통합당 자체로 비례 후보를 내는 거. 이런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 3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 이게 8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참 부담스러운 건데, 8일.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인재 영입 명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통합당 측에서 생각해 놓은 인물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뭐 20번은 이미 다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근데 이제 비례당을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위성정당으로 가게 했는데, 이걸 버리느냐, 그리고 그냥 통합당 자체로 내느냐. 이거 시간 싸움인데 8일. 근데요, 제가 역대 공천이라든가 이 총선 이걸 이렇게 관찰해 보면 진짜 하루 남기고도 이거 뭐가 뒤집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천 특히 관련해서. 공천장 받았는데 발표하려고 그러면 뒤집어. 그러니까 공천장 줬어요, 이제. 자, 당신 어디 공천이에요. 그래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잠깐 수도봐라. 당선, 아니가 말하면 공천장 받은 사람이 발표하려다가 뒤집은 사례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전에도 뒤집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고 그게 한국의 그 공천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비례대표 이 제도를 없애자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죠. 저도 이거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통합당도 그렇고 저쪽에 민주당은 더 하잖아요. 거기는 거긴 지금 아주 난리가 났더구만. 아주 조국 수호당으로 난리가 났더구만. 그러니까 이런 놈의 비례제를 왜 해야 되느냐. 비례되는 거 그거 아니야? 어떤 그 직군이라든가 어떤 그 범위의 분들을 대표해서 전문성 있는 분을 대표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 문제 요즘에 감염 문제 이런 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대표해서 감염에 아주 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앞으로 전염병은 계속 닥칠 거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국회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법안을 만들더라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게 비례제예요.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무슨 뭐 한 달짜리 변호사를 그게 어떻게 법을 대변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례제는 없는 게 낫다. 국회의원들 지역구에서 뽑아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전문성이 없으면 보좌관을 쓰잖아요. 보좌관 중에서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으면 되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비례제가 꼭 있을 필요 없다는 주장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하여간에 한교안 대표가 칼을 뽑았는데 한교안 대표 성격상 칼을 뽑고 가만히 있어 다시 집어넣을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있다가 칼 한번 뽑으면 뭔가 후들러도 후들르고 물에도 잘라도 잘릴 사람이니까 한성규하고 이제 물 건너갔고 한성규는 이제 더 이상 쉿하고 김용호가 아니라 김용호는 뭐 보따리에서 도망갔고 공병호 그냥 조용히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 봉합을 하니 8일이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지도 않아요. 물리적인 시간은 짧지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잘 지혜를 모아서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걸 날렸겠죠. 뭔가. 근데 그걸 지금 발표는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오후나 내일은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후속타가 다 준비해놓고 터뜨린 거예요. 자,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일단 한선교와 공병호의 작품은 물 건너갔다. 그 중에서 몇 개는 쓰겠죠. 한교안 대표가 몇 개는. 좋은 사람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싹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게 보수 우파의 승리. 한교안 대표 결단 인정합니다. 잘했다고 보는데요. 기대해 보시죠. 어떤 후속 대책이 나올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기대됩니다.